여러분, 한때 세계 음악가들이 가장 탐내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미. 후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 했고,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세계 정상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아티스트가 그 작은 황금 트로피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그래미를 향해 한국의 7남자가 아주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올해 그래미에 작품을 출품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왜 전 세계 음악계를 흔들고 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BTS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나뉘지 않고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기를 바란다. 누군가를 향해 욕설을 한 것도 아닙니다. 상을 달라고 매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미를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음악이 어떤 틀 안에서 평가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틀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참 선언이 아닙니다. 한국 음악이 이제 세계의 허락을 기다리는 위치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극적인 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숫자는 내려놓고 확인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을 보겠습니다. 왜 BTS는 지금 그래미 출품을 거부했을까요? 그래미가 새로 만든 아시안 팝 부문은 정말 아시아 음악을 위한 무대일까요? 그리고 왜 한국의 7청년이 던진 조용한 선택이 세계 음악의 낡은 기준을 다시 묻게 만들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미는 2027년 시상식을 앞두고 새로운 부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겉으로만 보면 꽤 반가운 소식처럼 들립니다. K-팝과 J-팝, C-팝처럼 아시아에서 출발해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팝, 음악을 조명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아시아 아티스트가 오랫동안 세계 무대에서 사랑받아 왔습니다. 한국어 노래가 세계 차트를 움직이고, 일본의 음악이 애니메이션과 함께 국경을 넘고, 중국어권 음악도 거대한 팬덤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흐름을 그래미가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BTS와 팬들이 멈춰선 지점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아시안 팝이라는 이름은 정말 포용일까요? 아니면 세계 음악의 중심에서 아시아 아티스트를 다시 한번 별도의 방으로 옮겨놓는 방식일까요? 그래미의 새 부문 규정을 보면 논쟁이 왜 커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문에 출품되려면 작품이 아시아 시장에서 시작했거나 널리 알려져야 하고 아시아 언어가 의미 있게 사용돼야 합니다. 단순히 한두 단어를 넣거나 짧은 구절을 넣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처럼 아시아 언어를 중심으로 만든 곡이 이 부문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완전히 영어로 만들어진 곡은 아시안 팝 부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한국 그룹이 영어로 부른 노래는 한국 음악이 아닐까요? 한국의 제작진과 한국 아티스트가 만들고 한국 그룹의 정체성을 담은 노래라도 영어로 불렀다는 이유로 아시안 팝 부문에는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음악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국적일까요? 언어일까요? 활동 시장일까요? 아니면 음악을 듣는 수억 명의 관객일까요? 오늘날 음악은 그렇게 단순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서울의 프로듀서가 만든 비트 위에 런던의 작곡가가 멜로디를 얹고 미국의 엔지니어가 믹싱을 하고 방콕과 자카르타, 멕시코시티와 파리의 팬들이 동시에 듣는 시대입니다. 한국 안에는 여러 나라의 기술과 감각, 언어와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세계 음악을 바라보는 일부 기준은 여전히 낡은 지도 위에 멈춰 있습니다. 영어권 팝은 보편적인 팝, 그 밖의 언어와 문화권 음악은 지역 음악, 이런 구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의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페인어 노래가 세계 차트를 휩쓸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리듬이 팝 음악의 중심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어 가사가 미국과 유럽, 남미의 공연장에서 떼창으로 울려 퍼집니다. 영어권 음악만이 세계의 기본값이고 나머지는 지역, 음악이라는 발상 자체가 이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BTS가 이번에 던진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아시아에서 온 음악은 세계 팝의 한가운데에서 경쟁하기보다 다시 아시아라는 이름의 칸으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왜 그룹 한국어로 방탄소년단이 노래하면 그래미 어워즈 아시안 보이콧을 팝이라는 공식 특별한 선언했습니다. 방으로 가야 하고 영어로 노래하면 그 방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는가? 물론 그래미 측의 설명도 있습니다. 새 부문은 아시아 팝 음악의 다양성과 성장을 기리기 위한 것이고 이 부문에 출품한다고 해서 올해의 앨범이나 올해의 레코드 같은 본상 부문, 심사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 말만 놓고 보면 새 부문은 기회의 확대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의 취지보다 결국 결과입니다. 새 부문이 아시아 언어 음악을 더 넓은 세계로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아시아 음악을 그 부문 안에만 머물게 하는 울타리가 될 것인지 그건 앞으로 그래미가 어떤 후보를 선정하고 어떤 작품을 본상 무대에 올리고 어떤 방식으로 세계의 음악을 대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BTS는 그 갈림길에서 자신들의 선택을 했습니다. 출품하지 않겠다. 이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출품하지 않으면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후보가 되지 않으면 수상도 없습니다.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처럼 음악가라면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무대도 스스로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BTS는 그 기회를 내려놓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상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신들의 음악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는가, 그리고 후배 아티스트들이 앞으로 어떤 구조 안에서 경쟁하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그래미보다 위다 라는 오만한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그래미도 세계 음악의 변화에 맞는 질문을 받아야 한다. 한국 음악은 더 이상 문을 두드리는 손님이 아니다. 한국 음악은 이제 그 문이 어떤 기준으로 열리고 닫히는지 묻는 위치에 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 한국 가수가 해외 차트에 이름을 올리면 나라 전체가 놀랐습니다. 해외 방송에 출연하면 큰 뉴스가 됐습니다. 미국의 유명 시상식 후보에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취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세계가 한국을 알아봐주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수많은 가수와 작곡가, 제작자와 스태프, 그리고 팬들이 오랜 시간 땀과 노력으로 길을 만든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한국 아티스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장에서 공연합니다. 한국어 콘텐츠는 자막을 넘어 감정으로 전달됩니다.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영화와 음식, 패션과 게임은 세계인의 일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알아봐 줄까 걱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국이 만든 콘텐츠를 세계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BTS는 그 변화에 가장 앞에 서 있는 팀입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영어로도 노래했습니다. 힙합을 했고 팝을 했고 락의 에너지를 담았고 감성적인 발라드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하나의 장르, 하나의 언어, 하나의 시장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BTS에게 아시안 팝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붙이는 일이 왜 논쟁이 되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BTS는 아시아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으로서, 아시아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신들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그 뿌리가 세계의 중심과 동등하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어로 노래한다고 해서 세계 팝의 중심에서 비켜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별도의 칸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말.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익숙한 문장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BTS는 그 문장을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어 가사가 세계 공연장에서 울리는 현실. 한국 그룹이 수만 명의 관객 앞에서 무대를 이끄는 현실. 한국에서 만든 음악이 미국의 차트와 세계의 플레이리스트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현실. 이 모든 것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BTS의 선택은 그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세계 음악의 기준은 더 이상 한 나라, 한 언어, 한 시상식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관객이 결정합니다. 팬들이 결정합니다. 공연장을 채우는 사람들의 열기와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래미는 분명 중요한 시상식입니다. 오랜 역사와 영향력을 가진 무대입니다. 수많은 아티스트가 그래미를 통해 더 넓은 관객에게 알려졌고 새로운 장르가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 가치를 모두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미 역시 사람이 만든 제도입니다. 제도에는 기준이 있고 기준에는 시대의 한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도는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바뀌어야 할 때 바뀔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도야말로 시간이 지나며 권위를 잃게 됩니다. BTS의 출품 거부는 그래미를 파괴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래미가 세계 음악을 더 넓고 더 공정하고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기를 바라는 압박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미는 무조건 나쁘다. 그래미가 인정해야만 성공이다. 둘 다 지나친 생각입니다. 한국 음악은 그래미의 후보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미의 기준이 충분히 공정한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상을 받으면 축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음악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신감입니다. BTS의 새 앨범 제목은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이 이름을 듣는 순간 많은 한국인은 저마다 다른 감정을 떠올릴 겁니다. 떠나는 사람을 배웅하던 노래, 그리움을 담은 노래, 힘든 시간을 견디며 부르던 노래,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불렀던 노래. 아리랑은 하나의 멜로디이면서 한국인이 살아온 시간의 일부입니다. 그런 아리랑이 오늘날 세계 대중음악의 무대에서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통을 가져다 쓴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오래된 감정이 오늘의 세계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전통을 박물관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음악으로 다시 연결하는 일입니다. 한국적인 것이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적인 것은 계속 변화합니다. 젊은 세대의 언어로 바뀌고 새로운 리듬과 섞이고 세계의 청취자와 만나며 더 넓어집니다. BTS가 아리랑이라는 이름을 통해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런 흐름입니다. 한국의 뿌리를 지우지 않으면서 세계로 나아가는 것, 세계와 만나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잃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아티스트가 세계 시장을 향해 갈 때 자신의 언어와 정체성을 얼마나 남겨야 할지 고민합니다. 너무 낯설면 세계가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너무 맞추면 자기 색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BTS는 그 긴 시간 동안 자신들만의 답을 보여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오가면서도 BTS는 BTS였습니다. 장르가 바뀌어도 BTS는 BTS였습니다. 무대가 서울이든 뉴욕이든 경기장이든 시상식장이든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팬들이 BTS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지 한국에서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유명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감정과 고민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수많은 사람의 삶과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BTS와 팬덤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미는 단순히 음반을 많이 사는 팬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번역하고 공연 정보를 나누고 음악의 의미를 해석하고 때로는 사회적 활동까지 함께하는 거대한 커뮤니티입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메시지가 몇 시간 뒤 남미와 유럽, 동남아시아와 북미의 팬들에게 번역됩니다. 한국어로 쓰인 가사가 전 세계의 언어로 해석됩니다. 한 팀의 음악이 수많은 사람의 일상과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것이 BTS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단순히 팬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BTS의 음악을 통해 연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BTS가 그래미 출품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 팬들은 단순히 우리 가수에게 상을 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왜 아시안 팝이라는 부문이 만들어졌는지, 그 기준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음악을 언어와 지역으로 나누는 방식이 정말 공정한지 이런 질문을 함께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음악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 팬은 아티스트가 만든 결과물을 소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팬은 문화의 방향을 함께 만드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지지하고, 어떤 제도의 문제를 제기할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BTS와 아미가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화력이 아닙니다. 연결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힘은 어느 시상식 하나가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음악이 만들었습니다. 무대가 만들었습니다. 팬들이 함께 쌓아 올린 시간이 만들었습니다. BTS가 2026년 월드컵 결승 하프타임 쇼 무대에 섰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스포츠 이벤트의 중심에 한국 그룹이 섰습니다. 누군가의 특별한 호의로 한번 초대된 손님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의 관객이 알고 있고 세계의 산업이 영향력을 인정하는 아티스트로 선 것입니다. 이런 무대가 왜 중요할까요?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한국, 대중음악이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의 중심 공연을 맡는다는 상상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중심이 한국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과장은 오히려 우리 성취를 작게 만듭니다. 더 정확하고 더 자랑스러운 말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세계 문화의 주변부가 아니다. 한국 아티스트는 세계의 가장 큰 무대에서 경쟁하고 선택받고 관객의 감정을 움직이는 주체가 됐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할 진짜 변화입니다. 한국 음악이 세계에 나간다는 것은 다른 나라 음악을 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 음악이 자기 언어와 자기 감각을 가지고도 세계의 다양한 음악과 나란히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BTS는 이번 그래미 출품 거부를 통해 그 사실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상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대신 음악의 기준을 되물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마련한 칸에 들어가는 대신 그 칸이 왜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외치는 대신 원칙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물론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미의 새 부문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카데미가 앞으로 아시아 언어 음악을 어떻게 대하고 본상과 장르 부문에서 얼마나 다양하고 공정한 선택을 보여줄지도 봐야 합니다. 새 부문이 진짜 포용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음악을 별도의 칸에 고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래미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부문의 의미도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BTS의 선택 역시 앞으로 오랫동안 이야기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포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강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BTS가 단순히 상 하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세계 음악이 누구의 목소리를 어떤 기준으로 듣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BTS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음악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라틴 음악, 아프리카 음악, 아시아 각국의 음악, 영어권 밖에서 자신의 언어로 노래하는 모든 창작자에게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음악은 국경을 넘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감정은 연결됩니다. 좋은 노래는 누군가의 출신 국가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좋은 목소리는 어느 언어로 노래하든 사람의 마음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가사를 완전히 알지 못해도 멜로디에 울었습니다. 낯선 언어의 노래인데도 위로받았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의 아티스트에게서 내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지나치게 좁은 기준으로 나누려 할 때 관객은 언제나 더 넓은 방식으로 답합니다. BTS가 걸어온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국어로 시작한 노래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7 청년이 만든 이야기가 수많은 나라의 젊은이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지역과 언어로 나누지 말아달라. 이 문장은 매우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음악은 더 이상 초대장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국 음악은 더 이상 누군가가 인정해줘야만 세계 음악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세계의 관객이 듣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의 공연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문화는 세계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 하나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을 받으면 함께 축하하면 됩니다. 좋은 무대를 보면 박수를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가 낡은 기준을 반복한다면
그 기준에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한국 문화가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입니다. 국뽕 호랑이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한국의 성취를 자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한국어 노래가 세계 차트를 움직입니다. 한국 아티스트가 세계 스포츠 무대에 섭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인의 대화가 됩니다. 한국의 음식과 패션, 게임과 뷰티가 세계의 일상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를 향해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입니다. BTS는 이번 선택에서 다른 나라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넓은 포용을 말했습니다. 음악은 음악 자체로 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진짜 강한 문화는 남을 줄 세우지 않습니다. 낡은 줄 세우기 자체를 바꿉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외부의 평가 하나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좋은 평가는 받아들이고 불공정한 기준에는 당당히 질문합니다. BTS가 이번에 보여준 것이 바로 그 태도입니다. 한때 세계 시장은 한국 음악을 향해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니? 이제 한국 음악은 되묻습니다. 당신들은 이 음악을 제대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때 우리는 그래미 무대에 한국 아티스트가 서는 날을 꿈꿨습니다. 이제는 그래미가 한국 음악의 변화된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배 가수들이 해외 무대를 두드렸습니다. 작곡가와 제작자들이 밤을 새워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공연 스태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대를 지켰습니다. 번역가들이 언어의 벽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한국 음악을 세계 곳곳으로 전했습니다. BTS는 그 긴 흐름 위에서 가장 높이 날아오른 팀입니다. 하지만 BTS 혼자만의 천국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문화가 오랜 시간 쌓아온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단순히 그래미가 망했다는 식으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음악은 이제 스스로 기준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왔습니다. 한국 아티스트는 세계의 무대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왔습니다. 한국의 팬들은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낡았는지 토론할 수 있는 위치에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가장 큰 변화입니다. BTS는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BTS의 음악을 세계 무대에서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서울과 뉴욕, 경기장과 스트리밍, 무대 위의 7멤버와 세계 곳곳의 팬들이 이미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미가 앞으로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새 부문이 진짜 포용의 시작이 될지 또 다른 분리의 이름이 될지는 결국 행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한국 음악은 초대장을 기다리는 위치가 아닙니다. 세계 음악이 누구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위치입니다. 상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7남자가 그 변화를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전 세계가 들을 수 있게 보여줬습니다. 그래미가 BTS를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라 BTS가 던진 질문에 그래미가 답해야 하는 시대. 바로 지금 우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세계를 움직이는 질서도 변합니다. 트로피의 무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트로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당당함입니다. 이제 한국 문화는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평가받는 손님이 아니라 자신만의 스텝으로 세계의 무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국뽕호랑이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미를 향해 던진 BTS의 이 정중하지만 강렬한 거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미의 아시안팝 부문 신설이 과연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아시아 음악을 따로 떼어놓으려는 또 다른 울타리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 국뽕호랑이는 앞으로도 자극적인 소문과 부풀려진 국뽕에 기대지 않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대한민국 문화의 진짜 가치와 진실만을 깊이 있게 담아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가슴 한구석에 깊은 울림과 자부심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뽕호랑이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